2021년 대한민국 한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 그날 한 여성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술을 통해 법정에 제출된 기록과 보도된 사실을 기반으로 그날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복원해 봅니다. 2021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몇 번을 했는지 알아? 늦었어요.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 시각 피해자 A씨는 귀가 후 약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남성 B씨는 반복적으로 휴대폰 통화 기록을 추궁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짓말하지 마. 누구랑 있었던 거야? 정말 일이었어요. 왜 자꾸 의심해요? 제발 그만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물리적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탁자 근처에서 깨진 유리잔 조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오른팔에는 방어선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오늘 끝을 보자. 무서워요. 제발 그만 살려주세요. 이후 약 20분간 외부와의 연락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현장 바닥에서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마지막 통화 기록은 새벽 3시 42분으로 확인됩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 흔적 외에도 전문가들은 우발적 상황보다는 누적된 갈등의 폭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조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시뮬레이션이며 경각심을 위한 기록입니다. 폭력의 징후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는 점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피고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계획 없는 살인이지만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는 강력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상습적인 폭력을 가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질식사라는 사망 원인을 근거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 통제 실패에 따른 충동적 행위였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피고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생명을 앗아갔다. 양형의 주요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이 사건 전부터 반복되었고, 둘째, 피고가 범행 이후에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셋째, 그 어떤 보호체계도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 간의 비극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소한 폭력의 시작이 결국 한 생명의 끝으로 이어졌고, 법은 그 결과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전화가 안 되면 불안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 애가 말은 안 해도 몸에 멍이 생기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을 때가 많았거든요. 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주변에서 강하게 개입해줬더라면 이런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꼭 바뀌었으면 해요.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겐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심리적, 신체적 학대입니다. 특히 초기에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위험합니다. 사소한 통제가 반복되고 점차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죠. 더 큰 비극이 생기기 전에 주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해야 할 위험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과거를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결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을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 관심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닌 폭력을 멈추는 목소리가 됩니다.